기피 1위 그리고 지원율 0%인 과이기도 한데요. 잘 계시고 잘 주무세요 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이름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환자분한테 어제 혹시 뭐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 중인 7년차 간호사 송상아입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출근하는 게 즐겁고 또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행복한 간호사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이제 암 환자들의 치료적 행위인 항암제 투약이나 또 암의 진행에 따른 증상 조절을 담당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실 항암제 투약 그리고 통증 조절 정도입니다. 특수하게 다른 병동과는 다르게 더욱이 신경 쓰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는 죽음에 가까이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임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적 행위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액종양내과는 많은 간호사들에게 기피 1위 그리고 지원율 0%인 과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의 단점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사람의 기억에 내가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 그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던 나면 어쩌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인 동시에 단점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 그 켠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장단점을 항상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 혈액종양내과는 중환자실을 가기에는 조금 난 무섭고 약간 폐쇄적이고 그만큼까지는 아닌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내과나 외과를 가기에는 여기는 조금 더 부족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약간 매진하고 싶은데 하면 혈액종양내과에 오시면 됩니다. 딱 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혈액종양내과거든요. 죽음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많게는 일주일에 2분 또 보내드리고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랑 이제 6년, 7년을 본 신규 때부터 봤던 분들도 돌아가시고 하면은 환자가 누구든 간에 죽음은 항상 익숙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 내일 올게요. 잘 계시고 잘 주무세요 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이름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한켠이 쿵 떨어지거든요. 내가 환자분한테 어제 혹시 뭐라고 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되돌아가면서 어느 날부터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더 웰다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무섭지만 또 하나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신규 때 처음 맞이했던 나의 환자의 죽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했던 할머니셨는데 옆에는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계속 보호격리실에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할머니셨어요. 치료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환자분의 심장이 이제 천천히 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멎는 순간이 왔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제 처치실로 환자분들을 옮겨서 다른 환자분들이 보이지 않게 따로 이제 임종을 준비하게 하고 임종을 맞이하는데요. 침대를 빼서 옮기는데도 그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피 안 통하게 잡는 그 손 모습이 계속 아직도 잔상에 남아있는데 그때는 신규여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환자한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고 신규여서 내가 맞이하는 나의 환자의 첫 죽음 그런 마음이 너무 들 때 옷을 갈아입히고 보호자분을 불렀는데 보호자분이 그 환자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참 예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 드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런 간호사가 돼야겠구나. 치료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을 때 내가 보호자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돼야지. 정말 혈액종양내과를 꿈꾸나요? 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진짜 공부를 해야 해요. 신규 선생님들이나 후배들한테도 그리고 동기들한테도 저는 늘 하는 말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늘 이제 좀 되게 당당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병동에서. 그렇게 하려면 나의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환자들도 저를 신뢰하고 후배들도 나를 신뢰하고 선배들도 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심전도 공부를 엄청 했었어요. 심장에 관심이 많기도 많았고 그리고 내과적 질환 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가장 심장이 먼저 오니까 항암 치료를 하고
하고도 좀 아파요 하면 심전도 먼저 찍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의사 판독을 기다릴 때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는 간호사가 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전도를 많이 공부했고 혈액 검사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진단에 관련된 것들은 부딪히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거든요. 이 진단에는 이런 약이 쓰인 애는 직접 임상에서 경험하면서 체득하는 게 훨씬 더 빠른데, 이제 내가 지식을 좀 더 섬세하게 쌓으려면은 혈액 검사, 심전도 이런 진단 검사학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강인한 마인드가 필요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카타르라는 곳에 갔거든요. 이민을 갔는데 이제 한인타운에 갔는데 승무원 언니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영어도 되게 잘하고 돈도 많이 번대요. 나 승무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하던 대로 항공운항과에 갔고 국내 메이저 항공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합니다. 트레이닝 같은 그 인턴 시기를 거치면서 문득 어느 날 출근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뭔가 매너리즘도 오고 그리고 현타가 온 거죠. 아, 나는 조금 더 뜨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을 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간지 한 3개월 만에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백혈병이래. 그대로 이제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학업을 다 접고 엄마의 투병 생활을 옆에서 이제 제가 있었어요. 동생은 학생이고 하니까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엄마를 간호하며 이렇게 옆을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아, 내가 왠지 이 직업은 굉장히 보람차고 의미 있게 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나 간호사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되고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을 겪어내면서 간호사께 정말 잘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간호사로 직업을 전향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후회하지는 않지만 퇴근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한 번 더 환자한테 말을 걸어볼 걸, 이런 생각들로 날마다 후회를 하는 간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간호라는 게 완벽한 간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게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닌가.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이 3D 직업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태움이라고 말하는 그 간호사들만의 문화를, 그런 것들이 명사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호사들 자체도 사실 간호사를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 인식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인격적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위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열악한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격적인 모독과 그런 비하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만큼 조금은 엄격하고 기민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간호사는 다 힘들어, 피곤해, 3교대 진짜 힘들어, 이런 말들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부터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다들 조금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환자들에겐 사랑스러운 간호사, 후배들한테 영감을 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랬었는데, 지금은 간호계의 이단아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 보니까 간호사의 수직적 문화가 너무 싫어요. 저도 꼰대거든요, 병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라고 해서 내 근무 시간을 조금 쉽게 쓴다거나 후배라고 해서 덕담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것은 싫어요. 모르는 걸 선배라고 해서 막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후배라고 해서 이 선배 모르는데 내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선배라고 해서 실수한 것을 눈 감는 것도 싫고, 또 후배라고 해서
요만한 실수에도 대역죄인처럼 취급당하는 것도 싫거든요. 후배 앞에서 실수해도 창피하지 않고 실수했어 이거 내 잘못이야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고 내가 몰라 너 혹시 알면 알려줄래? 알려주면 되게 고마워 받아들이고 선배한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함께 지식을 넓혀가는 그런 간호사의 문화가 되기를 바라며 제가 이단아가 되겠습니다. 어제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종양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무사히 마치고 종양전문 간호사를 취득하는 것이 지금 단기적 목표고요. 내년에 저희 중앙대학교 병원이 제2병원이 생기거든요. 광명에 자원해서 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지금 오픈 멤버로 지원해서 가는데요. 엄청 힘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원해서 가는 이유는 오픈 멤버라고 하면 이제 그곳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이 얘기했던 문화들을 제가 직접 가서 만들어 보고자 오픈 멤버에 지원해서 가게 되었어요.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서 넘기면 되는 시점인데 책이 나오면 많이들 읽어주세요. 간호사의 분야가 병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앞의 계획은 8월에 결혼합니다. 3교대도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터에서 대기의 전사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서질 것 같은 다리, 그리고 허리, 압박 스타킹에도 불구하고 퉁퉁 부어버린 발, 정말 힘들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늘 만보 이상을 걷고 때론 친절을 강요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병원의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장이 멎은 환자를 보면은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막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렇게 응급 환자가 생기면 동료들과 어벤져스 팀이 되어서 손발을 촉촉 맞춰서 해결하고, 퇴근 후에 또 맥주 한 잔 짠하면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환자들이 퇴원하면서 고생했다고 토닥여주면 다음날 출근하는 힘을 얻곤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나 따뜻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전쟁터를 불방케 하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전사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당장에 일을 버리고 뛰쳐나갈 수 없음은 우리만 의지하는 환자들을 사랑하고 또 간호사라는 직업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서로 힘을 모으고 행복한 간호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